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고속버스의 앞 유리창을 관통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크게 놀랐으며 일부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속도로 관리당국은 화물차 바퀴가 빠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화물차 정비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사고 현장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앞 유리창은 대형 바퀴에 의해 크게 파손돼 운전석 부분이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버스는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기사가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기점검 강화와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란이 독자적인 해협 통과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8개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조건은 원유 거래 시 미국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오히려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태도를 급변시켰습니다. 각국이 파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지원 따위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가명을 직접 거명하며 압박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비난으로 돌아선 것이어서 미국 외교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에도 미묘한 긴장이 감지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타는 경우가 많아 속도 조절이 어렵고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위험한 자전거 운행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모 입건이 전례가 되면서 앞으로 미성년자 교통 위반에 대한 보호자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숨진 피해자를 포함해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장 4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기장은 피해자들을 수개월간 미행하며 주거지와 일상 동선까지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후 체포된 그는 내 할 일을 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과거 근무 중 갈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18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통해 급격한 증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물 증가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젓갈류, 고사리, 뜨거운 국물 음식
음식 등이 위험한 식품으로 지목됐습니다. 2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젓갈류에 포함된 높은 염분과 발암물질이 위암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고사리 역시 발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충분히 데쳐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음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더라도 섭취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과거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소영은 이 고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절도 혐의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녀는 정신과 위장 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돼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소영의 과거 행적과 범행 계획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했습니다. 18일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12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AI 수요 확대가 두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소수 종목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코스피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외 다른 업종의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서해안 고속도로 참변 사고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 급등과 반도체 주가 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